안녕하십니까. 국어의 정수입니다. 자, 오늘은 성난기계라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성난기계. 자, 먼저 핵심 정리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갈래는 단막극이고요. 사실주의극에 해당합니다. 사실주의극은 말대로 사실주의, 사실, 리얼리즘이다라는 거예요. 성격은 비판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고 당연히 사실적이겠죠. 배경, 시간, 공간 읽어보시면 되고 제재 읽어보시면 되고 주제. 자,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의 인간성 상실 그리고 회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이겠죠. 그래서 물질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을 중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중시하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인간성이 상실된 모습을 보인 인물들이 나와요. 일단은 주인공인 이제 회기, 그렇죠? 이 회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녹의 남편, 여기 말하는 이녹의 남편인 상현이 있잖아요. 이 상현이도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 회기가 이 상현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보다 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이녹의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인간성이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특징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립되는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서로 대립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는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고 전반부에는 이제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그다음에 비정한 현대인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비정하다라는 것은 이 비자가 아니다 비자의 정자가 감정 정자, 정서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이 없는 거죠. 정이 없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냉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다 냉자의 비웃을 소자, 그러니까 웃을 소자인데 차가운 웃음, 즉 비웃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냉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묘사는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는 보여준다 그런 의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구성은 단순하고요. 그다음에 사건도 역시 단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작품의 이제 구성을 한번 보면 이제 발단에서 보면은 담배 공장 포장공인 이제 이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폐 전문 외과 의사인 회기를 찾아와 수술을 해달라고 이제 애원을 해요. 자, 근데 이제 회기는 수술 결과에 이제 자신이 없다면 수술을 해달라는 이녹의 요청을 거절하죠. 그래서 이제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절정에서 이제 이녹의 남편이 이제 상현이 찾아와서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아내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하고 그다음 아내의 부정, 그러니까 이제 외도를 의심하면서 수술을 반대해요. 자기도 먹고 살 게 없다. 자, 그래서 이제 회기가 상현의 어떤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에 이제 분노를 하게 되고 그래서 회기가 금숙, 이건 이제 간호사예요. 이 금숙을 시켜서 이녹에게 수술 받으러 오라는 편지를 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성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목이 이제 성난 기계인데 요 이제 말하는 이 기계, 요 기계는 바로 회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기를 기계에 비슷한 거죠. 즉,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이제 기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성난, 화가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회기가 그 상현, 이 상현의 모습을 보고 이제 화가 났다라는 거죠. 인간성이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난기계는 이제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인간성의 상실과 회복을 그린 희곡이다. 그래서 작가 차범석의 사실주의 희곡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다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갈래의 이제 특징이 바로 이제 뚜렷한 갈등 구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소설보다 훨씬 더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갈등이 회기하고 상현이가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초반부는 이제 회기하고 이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반부에 넘어가면 이제 회기하고 상현이 갈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대립 구조, 이 대립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주인공의 이제 성찰, 인간성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등장인물은 이렇게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때하고 곳. 희곡이니까 이제 먼저 그 무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X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
정면부 우측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문에 5분의 1은 두꺼운 반투명 유리가 끼어 있고 검은 페인트로 과장실에는 세 글자가 쓰여 있다. 좌측에는 진찰용 침대와 흰 광목으로 된 칸막이 커튼, 그 다음에 좌편 벽엔 두 개의 유리창이 남쪽으로 향하여 있어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에 환한 햇볕을 빨아들이고 있다. 자, 그 옆쪽으로 큼직한 책상과 회전 의자와 환자용 의자, 그다음 벽 구석에 책장과 캐비넷, 우편 벽에 진찰실과 수술실로 통하는 육중한 문. 이 문과 정면 문 중간에 전임간호사 사무용 책상과 의자, 그 앞에 응접 세트, 출입문 한 구석에 흰 타일로 된 세면대와 옷걸이가 붙어 있다. 따라서 이 방은 가벼운 진찰과 외래객의 응접과 연구를 겸한 과장의 사실이다. 자, 방 전체는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하면 단조하고 냉랭하며 일말의 음상한 공기가 떠돌고 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배경, 배경을 통해서 지금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바로 이 회기의 그 비인간적 모습 있잖아요. 냉담한 이미지 이거와 배경의 분위기가 유사하다라는 거죠. 이 배경을 통해서 이 회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막이 오르면 양회기가 흰 가운에 소매를 걷어붙이며 우편문을 열고 등장. 그 뒤에 간호사 정금숙과 환자 김인옥이 따라 나온다. 양에게 흰 피부와 후릿한 키는 흔한 외국 신사에게서 받는 세련됨과 과학자가 지니는 냉담성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다. 자, 인옥의 헝클어진 옷맵시와 핏기 없는 안색은 천우에도 그녀가 중환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양해이가 세만대로 가서 손을 씻는 동안 금숙은 수건을 펴든 채로 우편에 서 있고 인옥은 힘없이 무대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 그녀의 표정은 비애보다는 차라리 어떤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이 감돌고 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비애는 슬플 비자에 슬플 애자인데요. 슬퍼 보이기보단 어떤 좀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이 보여요. 즉 뭐냐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병을 치료하고자 한다. 즉 삶에 대한 욕망이죠. 삶에 대한 욕망. 자, 그래서 왼쪽 날개를 한번 보면 이제 차범석이라는 분의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무대 배경, 인물 묘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배경에 설명을 했고 이제 인물. 자, 그래서 이 주인공의 냉담한 이미지하고 자, 어울리는 이제 배경 설정이죠. 냉담한 여기서 부분 그죠? 배경 분위기가 어울리는 거서 인물의 성격을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라는 거. 자, 무대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바로 냉랭하고 음산하다라는 거 그죠? 자, 인옥의 이제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클어진 옷맵시 핏기 없는 안색, 힘없이 의자에 앉아 있고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이 감도는 표정. 자, 그래서 이제 죽음의 이제 위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폐 전문 외과 의사인 양회기는 이제 등장 인물이죠. 폐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옥 등장 인물입니다.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면 거절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실패하기 싫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하지만 회계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하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수술을 이제 거절하는 이유가 되고 그 회계의 성격이 나타나죠. 회계는 굉장히 비정한 모습, 그렇죠?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어떤 책임감 이런 것을로부터 벗어나려고 사람이 죽어간데도 수술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냉정한 모습이 나타나죠. 선생님, 조소하는 태도로. 자, 지금 보면 이제 요 부분은 요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지시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시문이 있는데 지시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동 지시문 또는 동작 지시문입니다. 자, 그래서 조소하는 태도라는 이제 동작을 지시하고 있죠. 그래서 조소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이제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업신여기면서 빈정거리면서 하는. 그래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기쁘게 해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어.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이니까 대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의사로서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의사를
그 직업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냉담한 거죠.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냉정하게 지금 보세요. 굉장히 냉정한 태도죠.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이 부분 자신에게 해가 될 일은 하지 않는다. 즉 이기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라는 거죠.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어.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하고 이기적인 성격이다. 즉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대기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피장파장의 논리. 당신도 담배가 몸에 좋지 않은데 당신도 담배 사서 피울 사람은 생각 안 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를 합리화를 하고 있죠. 원망스럽게 쳐다보면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그래서 이제 기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회계의 성격을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직유법을 사용해서 처럼이라는 것이 이제 직유법이잖아요. 또는 이제 비유법의 일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유를 사용해서 회계가 바로 냉정한 성격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인옥과 이제 회기 사이의 갈등이 여기서 이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술해달라는데 자신 없다, 죽어간다, 나를 위해 산다, 기계처럼 냉정하다, 직업은 삶을 기계로 마련이다.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왼쪽 날개 보니까 이제 수술을 거절하는 이유. 이제 회기가 수술을 이제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 책임감을 이제 의식하고 있는 거죠. 수술이 이제 잘못될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으므로 병이 심각한 인옥을 수술하기를 거절하고 있다. 자, 그래서 회계의 성격. 자, 지금 이제 대화로 이제 나타나죠. 이게 바로 이제 그 희곡의 특징이죠. 이제 희곡은 이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제시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도 아까 봤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이기적이고 실리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냉정한 성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금숙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기 마련이죠. 대개 손처럼 그리고 내 손처럼 점점점.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기계적으로 일을 해왔다는 거지.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 지금 이 부분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회계에 대한 비판이에요. 냉정한, 이기적인.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20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술받고자 인옥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나. 자, 그래서 약간 감동되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옥은 약간 심적 동요가 이제 일어나는데 변화의 모습이 이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격이 변할 수 있다라는 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댁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 써보세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안함을 좀 느끼고 있죠. 혼자 소리처럼 알맹이는 어찌되었든 포장만 그럴싸하게 꿈이라는 말이군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알맹이가 있고 이제 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알맹이는 이제 수술이라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 대안이죠. 그래서 포장은 이제 약을 처방한 임시 방편으로 이제 삼는 것이다라는 거에서 이 좋은 약이 바로 이 포장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늘 듣던 얘기지. 약간 난처하면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 주시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힘없이 문 쪽으로 걸어나가며 살아보겠다는 내가 잘못인 게죠. 자, 지금 살아보겠다는 내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건 체념적 자조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체념이라는 것은 포기를 하는 거고 이 자조라는 건 스스로 자자의 비웃을 조자예요. 자기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봤다는 그게 내 잘못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까닭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 그렇게 말씀하신데 별 수 있어요? 자, 넘기기 전에요. 오른쪽. 자, 회계의 심적인 이제 동요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이제 대하다가 미안함을 느끼고 이제 난처해하죠. 그래서 이녹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이유, 즉 이녹이 이제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식들 때문이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동요를 하게 되죠. 자, 이녹이 수술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까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녹이 바로 가족의 생계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 이 자식들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 이것 때문에 수술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맹이는 자,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이 수술을 통해 근본적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서 약을 처방해 임시방편으로 삼으려는 회계에 대한 이녹의 어떤 비판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끝부분을 안 읽었네요. 갑자기 끊겨가지고 네 끝부분 보니까 자, 그 누구를 저주 일단 먼저 밑줄치고 갈게요. 자, 남편 상에 대한 원망과 이제 불만이 나와요. 자, 그 누구를 저주하는 듯 내 살을 뜯어 먹든 갉아먹든 마음대로 하라지 흥 해서 이제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원망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측은해지면서 심리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죠. 심리 변화도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시렵니까?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는 날까지 살겠어요. 하고 금속에도 목례를 던지며 초인이 밖으로 나간다. 자, 회계는 걷잡을 수 없는 허무함과 자책심에 사로잡혀 이녹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 말고 돌아서 제자리에 주저앉는다. 자, 지금 이제 심리가 또 변했죠. 허무함과 자책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담배를 갈아 피운다. 매우 난처한 표정인 금숙은 책상에 서류를 뒤적이면서 시선은 회계에게 쏟고 있다. 무심코 담배 든 손을 내려다보며 혼자 소리로 내 손이 기계라고? 자, 지금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이녹의 말에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있는 거죠. 성찰을 시작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한 듯. 예? 자신을 돌아. 참. 정간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뭘 말씀드려요? 내 손 말이야. 아까 그 환자가 나더러 기계라고 하던 말. 과장된 표정으로. 정말 그 환자는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 말을 듣고 난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이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이녹이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회계의 성격을 파악했기 때문에 놀란 거죠. 왜?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듯이 저 선생님 뭐야? 선생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니 내게도 별명 있나? 그럼요. 그게 뭔데?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 스핑크스. 자, 그래서 회계의 이제 성격을 보여주는 이제 별명이죠. 그렇죠? 머리는 이제 사람이지만 손은 기계다. 그렇죠? 20세기 스핑크스 욕처럼 이거 욕처럼 읽으다는데 이거 아니고 20세기요. 이 띄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옛날 스핑크스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었잖아요. 쓰는 수만 있으면 스핑크스라. 그러니 아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은 선생님. 자, 왼쪽 날개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회계 심리가 계속 나오죠. 자,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책무와 이녹의 치료를 이제 거부하는 게 대조가 나타나죠. 그래서 허무함,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회계 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의미는 뛰어난 이제 능력, 수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기계라는 거죠. 부정적인 것은 지금 차갑고 냉정하고 좀 기괴한 그런 이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별명을 알고나 있는 눈치 아니에요? 내가 스핑크스처럼 괴상하게 생겼나? 원 선생님도 스핑크스의 장점만을 들어서 지은 이름인걸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얼마 후 이녹의 남편인 상현이 회기를 찾아오는데 상현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는 회기가 이녹의 수술을 거절했단 말에 안심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아내 폐수술을 해주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다. 자, 지금 보면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해서 이 상현이 바로 부인인 이녹의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가 나타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도 그 상현의 성격이 나타나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돈을 중시하는 성격이죠. 그렇죠? 돈을 이제 중시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물질 중심주의.
이 사람의 생명보다 지금 돈을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 그렇죠? 네. 자, 추궁하듯 부인을 미워하시오. 마음에서 끌어오는 증오심을 억제하며. 자, 증오심, 미워하고 있네요, 그렇죠?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린 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으로 살아왔는데, 자, 이 부분 이제 이녹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빛으로 입술을 깨문다. 그러나 선생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아니 불행해지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내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내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놀아날 생각이에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상현이 수술을 만든 이유 두 번째. 지금보다 더 자주 놀아날 생각, 즉 외도를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내의 이제 외도, 어이없다는 듯. 그럴 리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 여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옛날부터.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오. 그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누가 말이오.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댔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내에게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자, 지금 상현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은 너무 의심이 많으시군. 자, 오른쪽 날개 한번 보고 갈까요? 자, 20세기 이제 스핑크스라는 별명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스핑크스의 머리는 사람, 몸은 짐승이든 획이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는 일은 기계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의미로 이제 뛰어난 수술 능력을 갖추었지만 바로 냉정한 회기에 있던 인간성, 그러니까 인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상현이 이녹의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비용이 비싸고 성공 가능성이 낮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자주 놀아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혁과 이녹의 이제 관계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부간의 소통과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남편은 지금 아내의 외도를 또 의심하고 있고요, 그렇죠? 내가요, 천만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진 않았죠. 도리어 알고도 모르는 척 했을 뿐입니다.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 한사코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획이 조용하나 위험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죽게 된다는 거죠. 냉혹하게 별 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자, 지금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 바로 이녹의 이제 죽음을 방관하죠. 그래서 비인간적입니다. 이 상해는. 뭉클 불쾌감이 솟으며, 자 이제 지금 이제 불쾌감이 이제 솟아나는 거죠. 이 상현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기가 지금 성격이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이 계속 보이죠.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거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 것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내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 그죠? 네. 자,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거 너무 심하지 않소? 반항적으로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자, 성공 가능성이 낮고 돈도 많이 들고, 그죠?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또 모르죠. 공짜라는 뜻이죠. 돈 쓰고 저축 가면 남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선생이 그러니 나는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이 말이 떨어져 금승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본다. 의아한 표정이죠. 자, 지금 보면은 왜 그러냐? 회기가 바로 기계 같은 이전의 모습과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지금 변화한 겁니다. 그죠? 뭐라고요? 아내가 죽어가도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면모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격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지녔던 겸손과 비굴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던 살리던 무슨 걱정이요. 나도 나 살고 남이 있지.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죠? 불쑥 일어서서 손가방을 쥐며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고 문을 탁 닫고 나가버린다.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정간호사, 예, 아까 그 환자 주소 알지? 그래서 그 환자는 이제 이녹이죠. 자, 넘기기 전에 왼쪽으로 한번 날개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회귀의 성격, 태도가 변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이제 상현의 태도에 직접적으로 이제 분노를 표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조용하나 위험 있게 해서 불쾌감이 솟으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트리며 이제 외치며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분노를 터트리죠. 불쾌감에서 그리고 이제 외치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막 큰 소리는 거죠.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래서 인간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숙이 간호사죠, 정간호사. 자, 이 금숙이 지금 회기를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이유가 뭐냐? 자, 바로 기계처럼 냉정하다고 생각했던 이 회기가 상현의 행동을 그러니까 상현의 행동을 살인이라고 이제 비판하며 태도의 변화, 즉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죠? 네.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예, 접수를 보면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자, 속달 우편 바로 인옥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렇죠? 수술을 하고 살리겠다 반드시. 예?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자, 그래서 수술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인간성이 회복됐습니다. 그렇죠? 놀란 표정으로 왜요? 회기가 달라졌어요라는 거죠. 아니 그렇지만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 알겠어? 속삭이듯이네요. 알겠어? 맞네.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자 웃으며라고 이제 빙그레 웃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회개에 달라진 모습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죠. 음? 가볍게 웃으며 이번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왜요? 분노를 띠며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맡아서 살리지. 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살해 즉 죽어가는 상현이 죽어가는 아내를 내버려 두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모욕. 그래서 이 상현의 비정함에 대한 이제 분노입니다. 힐끗 쳐다보며 기계가 노하셨네요. 그렇죠? 자 이제 제목하고 관련 있죠? 성난 기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가 떴던 회기가 인간성을 회복했다라는 거. 잔소리 말고 편지나 써. 예,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회기는 상현이 두고 간 담배값을 발견하자 담배 한 개비를 빼더니 물건을 바라본다. 혼자 소리로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포장은 이제 겉모습이죠. 알맹이가 좋아야지. 내면입니다. 그렇죠? 편지를 쓰다 말고 그 담배만은 진짜겠죠. 공장에서 직접 나왔을 테니까. 자, 지금 이 담배가 이제 진짜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인간성을 상실한 상현은 이제 가짜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 하며 라이터 불을 켠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막 하는데 이제 막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른쪽 날개 한번 보면 이제 제목의 의미 그래서 이제 기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간미를 이제 상실한 거죠. 그래서 인옥이 호소를 외면은 회기에 어떤 비인간적인 면이라면 성난 기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적인 이제 면모를 보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성난 기계라는 제목은 상실된 인간성 회복을 상징하고 있다.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죠? 자, 회개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긴 까다. 심경에 이제 변화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상현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내에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서는 병약한 아내를 탓하며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현의 어떤 이기적이고 비열한 행동에 이제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다라는 거. 자, 지금 이제 대립 구조라는 건데,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그 수술해달라는 인호기부터 회기가 이제 냉정하게 거절하니까 인간성을 상실했다면 후반부 아내 수술을 반대하는 이런 상현 태도에 회기가 분노를 했죠. 그리고 수술할 결정했다. 인간성 회복이다라는 거. 그래서 대립이 나타난다라는 거. 자, 이제 구절의 의미 이렇게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있어야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담배는 인간이고 포장은 겉모습, 알맹이 내면 인간성이죠. 그래서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 주제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성난 기계를 감상하며
각 극갈래의 특성과 형상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곡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소설의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절정이 여기 있고 하강이 여기 있고 대단원이라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소설로 친다면 이제 소설은 발단, 전개, 여기가 이제 위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에서는 여기가 위기에 해당하게 되고 소설이 여기 부분이 절정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죠. 소설에서는 여기가 이제 절정이다, 그렇죠? 결말, 대단원은 결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네.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소설에서 절정은 여기 있는데 희곡의 절정 그 앞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목 성난기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성난기계는 기계처럼 인간미가 없이 냉정하던 회기가 아내 죽을 망치는 상현의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에 이제 분노를 하죠. 그래서 인간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인간성이 회복된다라는 거에서 앞부분은 그 이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2번 문항 보면 목표학습, 희곡의 등장인물, 그 다음에 주요 갈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 양회기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대사를 통해서 이제 성격이 이기적이고 신뢰를 추구하고 냉정하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타인의 비인간적인 모습에 이제 분노를 느끼며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성격이 변화하죠. 성격이 변화하는 걸 이제 소설에서는 입체적 인물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얘도 입체적 인물로 볼 수 있죠. 자, 이녹이는 성격이 지금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죠. 가족에게 이제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삶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최상현 무능력하죠.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면서 비정한 아주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자, 정금숙이라는 이제 간호사죠. 그 굉장히 직설적이죠. 자기 생각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요. 스핑크스 20세기 스핑크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2번 그래서 회기를 중심으로 이제 주요 갈등을 정리해 보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회기하고 첫 번째 이제 이녹 간의 갈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술에 대한 이녹과 자신이 없다며 수술 거절 회기 사이의 갈등. 그다음에 이제 상현 수술 반대하는 상현과 비인간적인 상현에 대해 분노하는 회기의 갈등. 이렇게 해서 갈등이 두 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이 곡의 일부를 소설로 바꿔 쓴 것이다. 이제 소설로 바꾸었대요. 자, 이야기의 전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요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바뀐 부분 희곡이라는 것은요. 자, 인물들이 직접 관객에게 대사와 행동, 연기를 통해 인물의 성격과 인물이 겪는 사건, 갈등, 상황 등을 보여줘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대사와 행동을 통해, 그렇죠? 대사와 행동, 즉 연기를 통해서 성격, 사건,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럼 소설은 어때요? 소설은 서술자가 그렇죠? 소설은 서술자가 제시를 합니다. 서술자가 이제 설명을 하죠. 여기서는 인물이 직접 대사와 행동으로 자신의 성격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자, 이 희곡을 연극으로 공연한다고 할 때 연출하면 어떻게 연출할 거냐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상상 역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그냥 시험 문제 낼 수는 없고 자, 극갈래 이해라는 부분으로 한번 보면 이제 정리 부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기와 이제 이녹의 갈등, 회기와 상현의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인간성의 이제 양심이 회복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성난기계의 제목의 의미, 그렇죠? 그래서 냉정하고 이기적인 의사 회기가 이 상현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인간성과 양심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거를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극갈래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점검하기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성난 기계를 한번 봤습니다.